네, 오늘도 국내 증시의 표정이 상당히 긴장 모드 속에서 기대가 됩니다. 11월 6일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저희 당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은 미국에서는 이제 대선 당일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잠시 후 나오게 될 이 출구조사 결과에서부터 우리 증시 민감한 반응이 예상됩니다. 어떠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죠. 일단 뉴욕장 복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불확실성을 딛고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장전에 나왔던 경제 지표도 양호했습니다. ISM 서비스업 PMI가 56으로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서비스업의 비중이 77%나 차지하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강한 미국 경제를 보여주는 지표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에 나오게 될 11월 FOMC 결과, 11월과 12월 연속적으로 스몰컷에 연준이 나서줄 것이라는 기대감, 그것이 증시를 부양할 거라는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낙관론들도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대선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약세장 확률은 18%로 굉장히 낮다. 그리고 톰 리의 경우에는 대선 이후 연착륙과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서 증시가 오를 거라는 전망들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특징주들입니다. 엔비디아가 2.8% 상승을 했죠. 이제 애플을 제치고 종가 기준으로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4개월 만에 있는 일이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다우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엔비디아 투심을 살려줬던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아스테라랩의 강력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공급사에 해당하는데요.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여러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데이터 송수신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접합체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력한 실적, 강력한 가이던스, 이것이 AI의 어떤 랠리가 더 가속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37.7%의 급등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눈부셨던 종목, 팔란티어가 23.5%나 급등을 했습니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죠. 여러 가지 리스크를 탐지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지금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강력하다고 합니다. YTD 상승률이 이제 198%까지 찍었는데 S&P 500 전체를 통틀어서 비스트라 다음으로 2위 상승률을 올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3%대 급등을 하면서 251달러 선까지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급등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당선되든 수혜를 볼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회사이기 때문에 해리스의 성향에 좀 가까운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관세를 폭탄적으로 매길 것이기 때문에 GM 포드와 더불어서 혜택을 볼 것이다. 자리를 하고 있는 기대감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킹 알파, 그 투자 관련 정보들이 올라오는 웹사이트인데요. 한 가지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라이선싱의 기회를 열어줄 특허를 획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자율주행 FSD 기술은 테슬라 차량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자동차들의 제한된 하드웨어에서 이 FSD를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도로 발달된 딥러닝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제한적인 하드웨어 환경 속에서도 이 AI, 딥러닝 기술을 구동시킬 수 있게끔 그 기술력을 조정하는 특허를 테슬라가 가지고 있다. 그 획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특허 기술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SD 소프트웨어를 잠재적으로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의 판매할 수 있게끔 해주는 초석을 마련한 것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독점적으로 테슬라에서만 구동되고 있는 FSD를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에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추가 수익원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전 관련주들 반등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 시간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죠. 미국의 규제 당국이 아마존닷컴의 원전 공급량 확대 계약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탈렌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전 관련주들 전일장에서 시세가 동반 급락세를 연출했었는데요. 하루 사이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개장 전에 올라온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되겠는데요. 원자력 열풍은 꺾이지 않는다. 이 보도 속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이 FERC의 규제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원전 소유주와 데이터 센터 간의 계약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이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기존의 엑셀론이라든지 아메리칸 일렉트릭처럼 기존의 그리드를 가지고 있는 이 송전망을 사용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것이지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와 이 전력 공급사들, 원전사들 간의 직접 송전 계약에 있어서는 너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일부 허용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탈란 에너지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G버노바까지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들이 간밤에 일제히 시세를 연출해내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후보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관련 우리 증시에서도 원전주들 봐야 하는가 잠시 후 희재 앵커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선 결과 오늘 언제쯤 알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투표가 언제 종료되는지를 정리하자면 이 미국이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서부 끝단에 위치한 알래스카와 하와이주까지 투표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11월 6일 새벽 1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 주별로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로 발표되는 거는 동부 지역부터입니다.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펜실베니아주 주요 경합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리고 10시에 펜실베니아주까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상당히 민감한 증시에서의 움직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에 유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가보시죠. 자, 이제 개표 결과 그리고 출구조사와 관련된 업데이트될 뉴스들이 9시부터 10시까지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오전장의 증시의 변동성을 자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의 표정은 그 전날의 미증시와 좀 닮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금투세 폐지 기대감에 그 전날 급등했고 어제는 좀 쉬어가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과 FOMC를 앞둔 경계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낙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0.4%, 코스닥은 0.3%의 하락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수급이었는데요. 그 전날 코스닥이 8월 이후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3천억 원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 연속성이 굉장히 기대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빠져나간 모습 확인되면서 양시장에서는 외국인 모두 팔았습니다. 어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 전날에 급등했었던 대장주들이 다 같이 쉬어갔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혼조 양상을 띠긴 했습니다.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리튬주와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섹터 안에서의 혼조된 양상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경계감이 드리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중국 모멘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이 무비자 입국과 관련돼서 여행주들, 항공주들 계속 날아오르는 표정 짓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전인대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지방정부를 구제하기 위한 재정 지원책이 발표될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어제 발표된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가 5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좋았고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표도 살아나고 여기에 지원책까지 하는 기대감 속에 게임, 엔터 콘텐츠 다 좋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기대합니다. 친환경, 재건코인, 어제 들쑥날쑥하면서 종목별로 상승 움직임이 나왔던 쪽인데요. 미 대선 트레이드에 계속 베팅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주항공도 어제 개별적으로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소외 종목들로 어제 개장 중계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던 섹터인데요. 한미 공동으로 우주항공청, 나사 함께 공동 협력한 코덱스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어제 움직였던 인텔리안테크, 루미르, 세트레가이 강세 움직임 연속성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어제의 표정은 이러했고요. 오늘의 변동성은 변동성 주의보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미 대선 결과를 앞두고 누가 되든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다. 미 증시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야간 선물도 어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랠리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나왔던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미 대선 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증시 전망표 보고 가시죠. 지금 시나리오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해버리는 이 레드 스윕 같은 경우에는 25%의 확률인데 S&P 500이 지금보다 3%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화당 쪽에서 압도적으로 이 권력을 가져갈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좋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 증시가 웃을 것으로 보네요. 그리고 의회의 권력은 분산되고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은 30%로 1번보단 높긴 한데 S&P 500은 역시 오를 것으로 예상돼요. 해리스가 당선되면 미 시장에는 다소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확률은 가장 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 권력이 분산돼서 공화당에서 의회 권력을 가져가게 될 경우 40%의 이 확률을 보고 있는데 1.5% 증시는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월가에서는 미증시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호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증권가에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해리스 당선 시에 미증시는 안 좋더라도 우리에겐 조금 더 우호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이기든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은 공통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되든 우리 쪽으로는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변동성은 클 거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일단 9월 하순에는 해리스 트레이드가 압도적이었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시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막판 10월 하순에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9월 하순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 각각에 진행되면서 시장을 이끌어간 양상이었습니다. 이때 국내 증시에 반영됐던 건 트럼프 트레이드에서는 방어주가 선방했고요. 시장에는 아무래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 트레이드가 있을 경우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국내장 2차 전지와 코스닥 우리 시장에까지 우호적일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좋을 쪽 경험에 바탕해서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의 리포트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간밤의 표정은 체린 앵커가 정리해드렸죠. 대선 트레이드에 있어서 명확한 지표가 시장에 베팅이 나왔는가 봤더니 혼조였습니다. 달러 약세는 해리스 트레이드로 읽히고요. 달러 강세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읽히는데 소폭 밀렸습니다. 금리도 빠졌고요. 그러면 해리스에 베팅한 미국 투자자들인가 싶은데요. 테슬라 급등했고요. 코인도 올라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베팅한 투자자들도 여전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시장 지표는 다소 혼조 양상을 띄었던 가운데 개별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에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그런 가운데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시 한번 애플을 밀어내고 시총 1위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140달러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진 가운데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한 HBM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높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차트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엔비디아 HBM4 탑재한 AI 가속기 루빈 내년에 출시한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SK하이닉스 쪽으로 빨리 만들어달라, 공급을 좀 앞당겨달라고 부탁한 바 있죠.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하이닉스는 AI 서밋에서 HBM3E 16단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그 수율은 지금 검증 단계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데 이미 만들어서 양산할 12단과 동등 수율을 확보했다라고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의 이 공고해진 협력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됐고요. 빅테크의 실적 발표 마무리 단계에서 이 협력이 더욱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20만 원 탈환까지는 다소 좀 힘겨워 보입니다. 그래서 HBM4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다리는가, 수급은 언제쯤 집중적으로 들어올 것인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모멘텀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단초가 될지 저희 함께 체크해보죠. 최근 오히려 두산이 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루빈에 CCL 단독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어제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가 상승 보시면 지금 7월 이후로 조정받고 20만 원, 21만 원을 회복하며 10%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 뉴페이스 찾기에 나서고 있는 시장인지 최근 소외주들까지 수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보다는 관련한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가야 할지의 움직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원전 이야기는 앞서서 체린 앵커가 자세히 전해드렸어요. 미국에서 일부 상승을 보였던 원전주들의 강세 움직임, 우리까지 동조화될 수 있을지 지금 산자부 쪽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함께 손잡아서 한미 원자력 협력 MOU 가서명했다고 합니다. 연내 정식 서명, 물론 구두 계약이다라면서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좀 약하다고 보는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죠. 러시아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라는 뜻을 함께했다는 건데요. 최근 웨스팅하우스, 현대건설 11월 4일자로 둘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불가리아의 원전 계약을 따낸 바 있습니다. 한미 수출 공조의 첫 단계다라고 읽으면서 최근 체코 원전 때도 나왔던 웨스팅하우스의 목리 어느 정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분쟁 해결의 청신호가 될지 태도 변화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올랐던 종목들 여기에 동조화될 수 있는 기대감, 두산 에너빌리티 쉬었던 가운데 다시 약진에 나설 수 있을지, G2파워, 한전기술 그리고 한국전력, 에너토크 관련한 종목들 지금 한 10%가량 고점에서 좀 조정받았거든요. 오늘의 표정 지켜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개장 전 주목할 뉴스 3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흑백 요리사의 그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오늘 상장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요 예측 때에도 공모청약 때에도 흥행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34,000원에서 오늘 밴드가 24,000원, 136,000원의 밴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따따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사실 최근 9월 이후로 한 17개 새내기주 가운데 16개 종목들은 지금 공모가를 하회할 정도로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이 분위기 안에서 뭔가 다르다를 보여줄 수 있을지 더본코리아의 오늘 성적표 지켜봐야겠고요. 첫날 유통 물량은 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의 진폭이 클 수 있다. 시장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체크할게요. 그리고 MSCI 정기 변경 D-Day예요. 우리 시간으로 7일 오전 MSCI의 11월 정기 변경 리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이고요. 한국이 선진국 지수 대비 아시다시피 3개월 동안 언더퍼폼했기 때문에 사실 편입 종목은 현대로템, 편출 종목은 3종목 예상되지만 많게는 7개까지 현대건설, 현대제철 순으로 같이 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편입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될까요? 일단 현대로템은 YTD로 130%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11월 25일 종가 기준으로는 패시브 자금이 한 3,200억 원 정도 순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우리는 그 다음 아이디어도 봐야겠죠. 2월 MSCI 편입 예상 종목입니다. 1월 시총 기준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있긴 한데요. 지금 LIG넥스원, 리가켄바이오, 삼양식품, 효성중공업까지 예상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줄기로 시장의 시선이 돌아갈 수 있을지도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단독 보도라서 팩트체크는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크레센도 사모펀드 쪽에서 이 한국판 ASML, HPSP 매각과 관련해 티저 레터를 배포했다라는 내용이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풍산에서 나와서 이미 사모펀드로 갔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30% 넘는 이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 특허 심판에서도 승소한 바 있죠. 1월에 보호 예수 풀릴 예정이라 이를 앞두고 우리는 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A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까지
반영되며 그간 답답했던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움직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잠사 브리핑 살펴드렸습니다.